네, 통계. 자, 여기는 이제 개념만 확실히 이제 숙지하면 진짜 쉬워. 개념만 확실히 숙지하면. 근데 개념을 이제 대충 보면 당연히 어렵겠지.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라고 해서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인데, 확률 변수라는 건 이제 뭐 예시로 그냥 해볼게. 여기 쭉 나와 있긴 한데, 요걸로는 어차피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고. 예시로 하나 써볼게. 뭐 해보지? 내가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해볼게.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이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잠깐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잖아. 시행을. 맞지? 그때 표본 공간이 뭐야? 전체 사건이지. 뭐 있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건 뭐 있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사건. HH 앞면 두 개. 또 HT 그 다음에 THTT가 있는 거 아니야? 요게 표본 공간이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이제 X라고 했지. X. 그래서 X에 대한 이제 집합도 써보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0하고 1하고 2까지 있겠지.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됐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0, 1, 2에 대응하는 하나의 확률이 있단 말이야. 맞지? 하나의 확률. 일단 나올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또는 4분의 1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S에서 X로의 이제 대응을 좀 시켜주면 앞면이 두 개 나왔다고 한 거니까 이제 얘가 2에 대응할 거고 앞면 뒷면이 하나씩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가 1에 대응하고 뒷면 같은 경우 뒷면 두 개만 나온 경우는 0에 대응을 시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로 좀 대응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이 X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Y가 공역이 되는 상태에서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잖아. 이놈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0이 대응하는 확률은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리고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두 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지. 됐냐? 이렇게 함수로 대응을 시킬 수 있거든. 이때 이 X에서 Y로의 그 함수의 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냥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를 여기서는 다른 말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다른 말로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때 이 X 있지, X.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할 거야. 확률 변수. 오케이? 됐냐? 이걸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어떤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지금 했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의 확률 변수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 같은 시행이더라도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같은 시행이더라도 확률 변수가 뭐냐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확률 변수로 정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문제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하고 1하고 2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X에서 Y로의 이 대응 관계, 이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에서는 이제 대응 관계에 대한 어떤 식 같은 게 존재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X라는 정의역이 1, 2, 3이고 Y라는 공역이 4, 5, 6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 함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Y는 뭐 X 플러스 3인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여기서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함수의 관계식이 있잖아. X와 Y의 관계식. 맞지? 이런 관계식이 존재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관계식이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PX는
xi라고 쓸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i가 1부터 n까지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냥 관계식이야. 확률 변수 x와 이거에 대응하는 그 확률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가 기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사실. 얘가 이제 x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x는 k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px는 뭐 r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그래서 그냥 형태만 좀 기억하면 돼. 아, 요게 확률 질량 함수의 형태구나. 요 정도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이 확률 질량 함수의 기호로 이걸 표현을 해보면 px는 0, 얘가 이제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x가 0일 확률이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치? 그리고 이제 x가 1일 확률은 2분의 1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2분의 1로 써주면 되겠고 x가 2일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함수로 따지면 함수값 같은 거지. f1은 뭐 3이다 이런 것처럼 함수값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함수값의 기호가 이렇게 이제 p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지. 됐어? 됐지? 사실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요 시행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그런 횟수 그런 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이 x가 정의역이 되고 이거에 대응하는 확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이 공역이 되면서 x에서 y로 가는 그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정의역이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x랑 y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돼. 됐어? 그냥 기본적인 용어나 기호의 그 표현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 됐지?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확률 변수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써보자. 우리 확률 변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 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좀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셀 수 있는 거 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셀 수 없는 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상황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잖아. 그럼 이 x는 셀 수 있어 없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잖아. x는 셀 수 있잖아. 앞면이 0개, 1개, 2개 나온다. 셀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정수값 정도로 생각하면 돼. 정수값. 그래서 셀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타자가 홈런을 친 개수.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셀 수 있는 거니까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횟수라든지 셀 수 있는 횟수라든지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셀 수 없는 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키나 몸무게나 아니면 뭐 온도 이런 것들 뭐 시간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너 키 얼마야? 아, 나 180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거를 정밀하게 쟀을 때 딱 180이 떨어지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셀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좀 실수 범위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수 범위의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셀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 요 범위로서 얘기를 하는 그런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요 사이에 실수를 셀 수 있어?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 됐지? 그런 게 이제 셀 수 없는 거라고 해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예시에 쓴 거는. 됐지? 그래서 셀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거 먼저 볼 거야. 이산 확률 변수. 요건 좀 이따 볼게, 연속은. 그래서 일단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
자, 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고, 그리고 뭐 요것도 그냥 예시 하나만 좀 써보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 자, 어떤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는 상태라고 해보자. 요런 상태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서 내가 2개의 공을 꺼낼 거야.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검은 공의 개수라고 하자.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내가 2개를 그냥 꺼냈어. 꺼냈을 때 여기 색깔을 확인했을 때 이 색깔 중에 이제 검은 공의 개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당연히 이 x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지. 됐어? 셀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하나씩 써볼게. 뭐가 있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검은 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맞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방금처럼 함수의 대응표로 표시를 하지 않고 보통은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면 표를 좀 그릴 거야, 우리가. 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하고 1하고 2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좀 그려준 다음에, 자, 여기 밑에는 이제 합계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 이제 확률을 쓸 거거든. 대응하는 확률을 쓸 건데 요 밑에는 이제 합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확률이니까 보통 우리가 px라고 많이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0일 확률부터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2개를 꺼내는 전체 시행은 OC2가지겠지. 맞아? 그 중에서 검은 공이 안 나왔다는 거는 뭐야? 흰 공만 3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OC가 아니라 3C2가 되겠네. 맞지? 그리고 검은 공이 하나 나왔다는 건 OC2분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3C1 곱하기 2C1이라고 할 수 있고, 검은 공이 2개 나왔다는 거는 OC2분의 2C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는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6이고 10분의 1이니까 확률의 총합 얼마? 1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맞게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표를 그려서. 됐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대응표, 함수의 대응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쓰진 않아. 이거는 잘 쓰진 않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표라고 생각하면 돼. 이 표를 그려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그리고 이 표현도 사실 그래프 표현도 있긴 하거든. X축, Y축 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막대 그래프야 이것도. 요거는 뭐 X가 이제 뭐 0을 여기 쓰자. 0하고 1하고 2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로 이제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여기가 이제 10분의 3이고 그 다음 여기는 10분의 6이고 여기는 이제 뭐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10분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이것도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다 정도지 이걸 많이 쓰지는 않아. 알았지? 그냥 이런 표현도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기억할 필요 없어 솔직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표를 계속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때 이 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할 거야. 이름이야 그냥 이름. 이산확률 분포표. 그러니까 이산확률의 분포를 이제 표현하는 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그 확률 변수랑 이 확률의 그 관계식을 아까 내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는데 그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지금 써보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OC2분의 3C 2-x 곱하기 2cx 그리고 x는 0부터 2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확률 변수랑 확률의 관계식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구한 게 이거 아니야? 그치? 그냥 자연스럽게 구하긴 했는데 이걸 굳이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검은 공의 개수가 x이기 때문에 검은 공이 이제 좀 주인공이잖아. 그래서 ECX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2개를 뽑는 거니까 2개 뽑는 거에서 내가 뽑은 x개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해 주면 되겠고,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요 앞에 관계식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써주면 돼. 그러니까 정의역을 쓰는 거지. 그래서 요게 확률 질량 함수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성질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 확률 질량 함수 이거의 성질인데,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 PI라고 쓸게. 자, 이 PI라는 확률 질량 함수는 당연히 0 이상 1 이하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오는데, 확률이니까 당연하지. 그치?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이런 범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자, 얘 같은 경우는 P1부터 PN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이거의 총합,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얼마야? 확률의 총합 1이잖아, 1. 어떤 확률,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확률, 그러니까 어떤 시행에 대한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여기서는 시그마로 표현이 안 되긴 했거든. 근데 이제 나는 시그마로 표현을 좀 할게, 맞지? 이런 시그마 표현이 좀 빠지긴 했는데, 필요해. 요거 시그마 표현이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시그마로 좀 표현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야.xi부터 확률 변수 x가 xi부터 xj까지. 자, 이거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px가 xi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xj까지의 확률을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냥 간단하게 뭐 여기서 한번 볼게. 여기 예시 들은 거 있잖아. 여기서 한번 보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x가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더하라는 뜻이야. 뭐 별거 없지. 그치? 1에서 2까지에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한 그 확률들을 다 더해라,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x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확률 변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그런 확률들을 다 더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0일 확률하고 x가 1일 확률을 더하라는 뜻이겠지. 별거 없지? 요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간단하게 다시 보면, 확률 질량 함수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0 이상 1 이하의 범위가 있다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내용, 요게 두 번째. 그리고 확률을 구할 때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할 때는 요 사이의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그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다. 요건 패스. 좀 이따.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이상확률 변수에서 무슨 짓을 좀 하려고 하냐면,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좀 구하려고 하는 거지. 요거를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평균은 뭔지 알지? 분산도 뭔지 아나? 기억하냐 혹시? 분산 언제 배웠어? 분산 중3 때 배웠지, 그치? 중1 때 선행했나 보네. 중3 때 배웠어, 그치? 표준 편차도 중3 때 배웠고, 맞지? 너네 한창 어릴 때. 지금 좀 늙었지, 그치? 일단 평균은 알잖아, 그치? 다 더해서 뭐야?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이건 알고 있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그리고 평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기대값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기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평균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는 기대값이라고도 하고, 일단 분산하고 표준 편차에 대해서 좀 볼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분산 표준 편차는 우리가 뭘로 배웠었냐면, 그때 3포도라는 걸로 배웠어. 3포도. 그러니까 자료가 흩어진 정도, 자료가 이제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그런 걸 이제 3포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 예시로 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을 좀 이제
되새겨보면 자 어떤 A반과 B반 두 개의 반이 있다고 해보자. 이때 A반의 수학 점수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30점이고 어떤 사람은 60점이고 어떤 사람은 90점이 나왔대. A반에 딱 3명밖에 없대. 그리고 B반 마찬가지. B반도 수학 점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50점하고 60점하고 70점이 나왔다고 해볼게. 됐어? 난 여기서 이제 A반과 B반의 그 자료를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평균은 둘 다 몇 점이야? 둘 다 60점이지, 그지? 평균은 둘 다 60점이고 여기서 내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 두 자료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볼 거야. 자, 근데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편차부터 구해야 돼. 편차. 편차가 뭐였는지 기억하냐 혹시? 편차. 편차. 별량에서 뭐 한 거? 편차. 별량에서 뭘 뺀 거? 평균을 뺀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자료가 평균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자료들이 그걸 확인하는 그 지표로 편차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일단 이 평균은 얘 60이고 얘도 앞에 뒤에 것도 60이었으니까 자, 이거 계산해 볼게. 별량이라는 건 이런 그 자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놈의 편차는 뭐야? 첫 번째 학생의 편차는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마이너스 30. 얘는 편차가 0이고 얘는 30일 거 아니야. 맞아? 뭐 얘도 그냥 구해보면 마이너스 10이고 0이고 10이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차를 가지고 이 A반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좀 들쭉날쭉하구나. B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균에 조금 몰려있네. 얘네보다는 좀 많이 몰려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해석을 하냐면 편차가 크다는 거는 이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이 자료들이 좀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편차가 작다는 거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그나마 조금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자료 중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조금 더 좋은 자료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네는 요 정도로 그렇게 돌발 상황이 좀 덜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얘네보다는. 맞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는 자료들을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지. 기억하냐 혹시? 골고루 이런 말이 아니라 평균 근처에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자료를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오케이? 이런 자료가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예측이 가능하니까. 다음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구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막 들쭉날쭉이니까 예측이 좀 하기 힘들겠지 아무래도. 누구는 30점 맞고 누구는 90점 맞았으니까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좀 더 좋지 않은 자료겠지. 그러니까 뭐 실력을 떠나서 자료 자체가 분석을 했을 때 너무 평균 근처에 몰려있지 않고 너무 막 다 떨어져 있으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편차가 사실 자료가 꼴랑 3개밖에 없으니까 한눈에 볼 수 있지, 지금 정도면. 얘네는 이제 절대값으로 그냥 봤을 때도 30이고 0이고 30, 얘는 10, 0, 10이니까 얘네가 좀 더 평균에 모여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자료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자료가 3개가 아니라 300개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이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편차에 대한 대표값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대표값으로 배운 거는 또 3가지가 있었어. 대표값의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최빈값이 있었지. 이건 중1 때 배웠어. 맞아?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중에서 평균을 생각을 한 거야. 딴 거는 버리고. 평균으로 이걸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서 내가 이 수치만 보면 되니까 숫자 하나만 보면 그러면 이제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이제 평균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단 말이야. 근데 평균을 구하려면 이 자료들을 다 뭐 해야 돼? 다 더해야 되지, 그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 더하면 얼만데? 0되잖아. 얘도 다 더하면 얼마야? 0되지, 그지?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이건 어떤 자료든 간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항상. 어떤 자료든 간에 무조건 편차의 총합은 0이야. 이건 중3 때 우리 배웠어. 항상 0이야.
그냥 외워. 이거 증명 간단하긴 한데 근데 굳이 할 시간 안 해. 그냥 0이야. 외워. 알지? 이따 찜찜만 해줄게. 아무튼 이렇게 항상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없잖아. 이 편차에 대한 평균을 못 구하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편차를 뭐 하기로 했냐면 제곱을 하기로 했어. 이렇게 각각을 제곱해서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기로 한 거지. 그럼 얘 계산하면 900이고 얘도 0이고 얘는 900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1800이잖아. 그치? 그걸 개수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3으로 나눠주면 얼마? 600이라는 편차의 그 평균이 나오겠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됐어?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평균의 대표값을, 그러니까 그냥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말이 안 나오냐?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은 구할 수가 없잖아. 총합이 0이니까. 그래서 이걸 각각을 제곱해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한 게 600인데 이 600이 이제 우리가 들은 분산이란 얘기야. 분산. 이걸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제평이라고 얘기해.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이 수치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치? 만약에 지금이야 3개밖에 없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아까처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료가 한 300개 있으면 그 300개의 편차들을 다 볼 수가 없잖아. 보기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300개의 편차에 대한 그 대표값으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란 얘기지. 이 수치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분산을 구해보면 100에다가 0에다가 100이니까 이거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3분의 200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얘가 작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작으니까 자료들이 평균 근처에 좀 더 몰려 있겠지, 얘보다. 맞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 작을수록 좀 더 고른 자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평균에 좀 더 몰려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런 게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요하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는 걸 구하다 보니까 구할 때 이제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너무 커져 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냥 지금이야 꼴랑 30밖에 안 되는데 제곱해서 평균 구하니까 600 나왔잖아. 그지? 그럼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막 진짜 뭐 1000, 만, 뭐 억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크잖아.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줄여보고자 만든 게 루트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루트 분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 루트 600. 요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루트 6이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표준 편차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는 거지. 누가 더 큰지 누가 작은지. 됐어? 요런 게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는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 요 내용은 요 뒤에서도 또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 기억해야 돼, 이것도. 편제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튼 요거 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볼게. 이게 될라나 보네. 자, 어떤 반의 수학 점수를 다시 조사를 해봤대.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70점의 학생이 2명이 있고 80점이 2명이 있대. 그리고 90점은 1명밖에 없대. 이 반은 5명이래, 인원수가. 총 인원수, 이거 도수라고 할까, 이렇게? 합계? 이렇게 있다 해보자. 어떤 반의 수학 점수를 조사해보니까 70점 2명, 80점 2명, 90점 1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자, 이때 이제 이 반의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을 좀 구해볼게. 평균을. 그럼 평균은 70점 곱하기 얼마? 몇 명 있어, 70점?
2명 있지, 그지? 2명. 그리고 80점 2명, 90점 1명이니까 이걸 다 더해서 뭘로 나눠주면 돼? 5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게 평균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맞지? 그럼 이제 이거를 뭐 하냐면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쪼개게 되면 7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8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90 곱하기 5분의 1인데 요 옆에 곱해져 있는 이 5분의 2나 5분의 1 이런 애들이 뭘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확률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70점일 확률은 5분의 2, 80점일 확률 5분의 2, 90점일 확률 5분의 1 이렇게 확률로 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표를 전체적으로 5로 나누게 되면 요게 이제 무슨 표가 되는 거야? 이산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지. 5로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이 될 거고 합계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도수가 아니라 확률로 되겠죠. 확률. 아이고 px가 되겠지. 얘는 그냥 x 점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됐어? 됐지?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표를 그린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그 확률 변수 있지. 걔네들을 곱하는 거지. 각각. 곱한 다음에 다 뭐 하는 거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놈의 평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렇게 구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사라고 했지. 분산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좀 구하려면 일단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평균은 그냥 내가 예시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80이라고 할게. 그냥 대충 80이라고 할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첫 번째 놈은 뭐야? 편차가. 첫 번째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10이겠지. 그지? 요거의 제곱, 편차의 제곱, 그거의 평균 곱하기 5분의 2겠지. 평균 구할 때 확률 변수랑 대응하는 확률이랑 각각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나온다 했지. 그지? 그리고 이 평균은 점수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x의 평균을. 맞지? 근데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지? 그럼 편차의 제곱에다가 이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의 평균이 나오겠지. 이해했어? 뭔 말이지? 다시. 자, 점수의 평균. 그지? 점수의 평균은 이 점수에 대응하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각각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잖아. 점수의 평균. 맞지? 근데 이번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며.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며. 그치? 그럼 이거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응하는 확률이 있잖아. 지금 각각 5분의 2가 또 있고 5분의 2, 5분의 1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요렇게.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나오겠지. 오케이? 이걸 분산이라고 한다고. 됐냐? 이걸 계산하면 분산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값이 뭔가 나왔다고 쳐볼게. 알파로. 그럼 이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표준 편차는 요 알파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고. 됐어?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이 방법을 내가 조금 이제 일반화 시켜서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표를 좀 예시로 좀 그려보자. 예시가 아니라 이번엔 조금 일반적인 표로 그려볼게. 자, 이산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해보자. xn까지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이 p1, p2, p3, pn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거는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평균의 기호로는 EX라고 하거든. EX. 평균의 기호는 EX야. X의 평균이야. X의 평균. 여기서 X,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X의 평균. 여기 X제곱이면 X제곱의 평균이야. X세제곱이면 X세제곱의 평균이고. 오케이? 자, 이놈을 M이라고도 한다. 둘 다 같이 쓸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라고 쓰면 돼. 곱하고 다 더할 거잖아.
그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 이 시그마 표현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시그마 표현은 사라졌는데 근데 필요해. 진짜 필요해 이거. 문제 풀 때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그마 표현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x라는 거는 확률 변수야. 맞지? 그리고 이 pi라는 거는 확률 질량 함수겠지. 그치? 대응하는 확률 질량,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썼으니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랑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의 형태는 항상 같아야 돼. 만약에 얘가 제곱이잖아? 그럼 이 새끼도 제곱이 돼야 돼. 세제곱이면 세제곱, 2x면 2x, 4x면 4x 이렇게. 오케이? x의 평균. 됐지? 그러니까 뭔가의 평균을 구하려면 그 뭔가랑 그거랑 대응하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이제 뭔가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야. 지금은 x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x에다가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싸그리 더하는 거지. 됐냐? 됐지? 자, 두 번째 분산. 분산은 vx라고 표현한다.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편차의 제곱이지. 이거의 평균이니까 곱하기 pi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의 제곱에다가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고. 오케이? 됐지? 여기 x랑 여기 x랑 같다라는 거 마찬가지야. 여기 x랑 여기 x도 같아야 된다. 알았지?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쓴 식도 이건데 이게 분산의 기본적인 식이거든. 이게 기본적인 식인데 이걸로 계산하진 않을 거야. 얘는 분산은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거 좀 복잡해 이게 은근히. 그래서 다르게 계산할 건데, 이걸 다 분배를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고, 요렇게 나오거든. 식을 다 분배하면 저 제곱 다 전개하고 시그마랑 pi까지 싹을 다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걸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x제곱에다가 이제 확률 곱해서 더했잖아. 그래서 얘를 기호로는 x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거야. 평균을 제곱한 게 아니라 x를 제곱한 걸 가지고 그걸로 평균을 구한 거야. 다른 거야. 오케이? 평균을 제곱한 게 아니야. x제곱의 평균이라고 할 거고, 얘는 뭐야? 얘 뭐였어 방금? 평균이었지, 평균. 그치? 평균. 얘도 평균이잖아. 평균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2m 제곱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놈 얘 평균 제곱이고, 이거는 확률의 뭐라고? 확률의 총 합이지 그냥. 그치? 그러니까 1이겠지, 1. 그래서 플러스 m제곱이라고 해서 얘랑 계산이 마이너스 m제곱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분산 구하는 공식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공식이야. 분산은 공식. 분산 구하는 공식. 왜냐면 아까처럼 원래대로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잖아? 그러면 좀 더 복잡해. 더 힘들어. 계산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이따 예시로 또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 이거 시그마라고 읽어. 거기 책이랑 좀 내가 쓴 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읽어. 시그마라 읽어. 시그마 x. 얘는 루트 분산이야.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 시그마 x라고 쓰고 루트 분산.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딱히 어려운 공식은 아니야. 근데 이 표준 편차를 보통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도 얘기를 해. 맞는 말이지. 그치?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한다고. 루트 분산이니까. 그치? 뿔마가 아니라 그냥 루트 분산이니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기억해주면 돼. 이렇게까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봐봐. 뭘 할 거냐면, 아이고, 그냥 하나만 풀어볼게. 왜? 하나가 없네. 여기 한번 해보자. 요거 재밌겠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 그림과 같대. 그치? 이게 이산 확률 분포표가 되겠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셀 수 있잖아. 맞지?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표로 못 그려, 절대로. 그릴 수가 없어. 그냥 구조상 못 그려. 이게 표 나왔다는 건 무조건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각자의 확률이 이제 4분의 1이라고 그냥 나왔어.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냥 표로 나왔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평균 구해보잖아? 쉽다고 그냥. 곱한 다음에 다 더하라고. 그럼 4분의 얼만데? 1, 2, 3, 4 더하면 얼마야? 1, 2, 3, 4.
10. 그래서 2분의 5라고 평균. 졸라 쉽지? 그치? 공식은 좀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존나 쉽다고.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야. x제곱의 평균이니까 x제곱을 위에다가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랑 이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쓴 거야. 요거 x제곱의 평균. 그럼 4분의 얼마? 1, 4, 9, 16 다 더하면 얼만데? 30이네, 그지? 여기에서 뭘 뺀다고?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평균이 뭐였어? 2분의 5였잖아. 4분의 25 뺀다고. 얼마야, 그래서? 4분의 5야. 되게 쉽지? 어렵지 않아. 요 방법만 알면 되게 쉬워. 그리고 시그마 표준편차하게 여기다 뭐 하라고? 루트만 씌우라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5라고. 여기다 끼치라고. 돼서? 요런 작업을 할 거야. 요 단어는 그냥 이 작업이 끝이야. 요것만 계속 하는 거야. 되게 쉬워. 됐지? 근데 이 공식은 좀 기억해야 돼. 요거 시그마 표현 요거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요거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필요하니까 요거 좀 기억해놔. 그리고 지금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지금 이 구하는 요 공식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하는 작업이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은 달라 이거랑. 오케이?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긴 한데 아무튼 이산 확률 변수에서 쓰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알았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거는 확률 변수가 조금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냥 단순히 x가 아니라 x에 뭔가가 곱해져 있고 더해져 있고 조금 변형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산이든 연속이든 다 적용이 돼. 이건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첫 번째로 평균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인데 얘는 그냥 a 2x 플러스 b라고 쓰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 2라는 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확률 변수에만 달라붙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상수는 그냥 지나치고 확률 변수에만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2x 플러스 4잖아. 그럼 얘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것도 사실 증명이 어렵진 않아. 여기다가 대입을 그대로 해보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면 나와. 굳이 안 할게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어. 자 이거 마찬가지야. 요거 2를 분배를 해봐. 그럼 이 분배하면 확률 변수에만 달라붙는다고.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쉬워. 됐어? 2는 평균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증명은 다 안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인데 VAX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더해진 거 전혀 필요 없어. 곱해져 있는 것만 제곱해서 원래 분산 X의 분산에 곱하면 돼. 요게 공식이야. 예를 들어서 V3X 플러스 10이 있어. 그러면 그냥 9VX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 대입해서 증명 가능해. 근데 지금 시간 없어서 안 할게. 세 번째는 시그마 AX 플러스 B인데 자 얘는 절대값 A의 시그마 X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이야. 이거 세 개 다 외워야 돼. 알았지? 그냥 외우면 된다. 하나씩 해볼게. 자, 66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저렇게 나와 있대.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래. 자, 이거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랑 확률과의 그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x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보잖아. x가 1일 확률은 k가 되고 x가 2일 확률은 얼마야? 4k가 되고 3일 확률은 얼마야? 9k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딱 3개밖에 없지. 1, 2, 3밖에 없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뭔데? 14k인데 이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k 값은 얼마야, 그냥? 14분의 1로 나오지. 간단하지? 그치? 그 다음 69번.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x제곱이 1일 확률을 구하래. x제곱이 1이라는 거는 x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일 확률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마찬가지야. 이거는 x가 1일 확률과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을 뭐 하는 거야? 더하면 되겠지. 됐어? 그럼 x가 1일 확률 a를 구해야 되는구나. 일단 확률의 총합이 얼마라고? 얼마나 다 더하면? 8a지 8a. 얘가 1이니까 a 값은 얼마야?
8분의 1이겠지. 됐어? 8분의 1.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일 확률은 8분의 4하고 8분의 1이니까 더하면 8분의 5가 나오지. 간단하지? 쉬워. 되게 쉬워. 엄청 쉬워. 그 얘뭔가 발음 좀 내리면 안 될까? 좀 건방지지 않을까 그게? 그치? 73번 각 면에 0, 2, 4,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를 2번 던질 때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x라고 한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 너네가 이제 직접 이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확률 분포를 너네가 찾는 거야. 표를 그려갖고 이제 구하는 건데 지금은 근데 표까지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x가 2일 확률과 4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x가 2라는 건 평균이 2란 얘기잖아. 평균이 2가 되려면 어때야 돼? 두 수의 평균이 2가 되려면 합이 4가 되거나 또는 8이 되면 되는 거지. 맞아? 정사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4이거나 8이면 되잖아. 그지? 그럼 4가 되는 건 뭐 있어? 합이 4 되는 거는 0, 4하고 뭐야? 2, 2하고 4, 0이 있지. 그지? 그리고 합이 8 되는 거는 뭐 있냐? 2, 6하고 4, 4하고 6, 2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거 말고는 없지. 그지? 그래서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럼 합이 4 될 확률은 정사면체 주사위 2개를 던졌으니까 전체는 16가지가 되겠지. 4 곱하기 4니까. 그 중에 딱 3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마찬가지 8 되는 거는 16분의 3 요거밖에 없으니까 16분의 6 해서 8분의 3이겠지. 됐어? 그 다음에 요건 됐고 요거 됐고 유형 4번 5번은 확률 연속 확률 변수라서 요건 잠깐 제껴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88번 한번 볼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 보통 이런 걸 많이 할 거야. 일단 a 값 구할 수 있지. a 얼마야? 8분의 3이지. 아닌데? (2네) 8분의 2지. 맞지? 요거는 8분의 2고 요것도. 그럼 8분의 2, 3. 맞네. 그치? 요거네. 여기서 평균, 표준 편차 구하래. 평균부터 구해볼게. 평균 어때? 곱하고 더할 거야. 8분의 얼마? 3 더하기 4 더하기 6이지. 계산하면 8분의 13이지. 오씨, 맞아 이거? 3 더하기 4 더하기 3. 6. 그러네. 오씨, 더럽네. 그 다음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돼. 자, 분산 구해볼게.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 써주면 되거든. 제곱한 걸. 그리고 저걸 가지고 확률이랑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럼 8분의 3 더하기 8 더하기 18에서 이거의 제곱 64분의 169를 빼주면 돼. 그럼 64분의 뭔가 나오겠지. 계산하면 계산해야 되나? 26에 29에다가 8 곱하면 얼마냐? 8 곱하면 98에 72에다가 8이 16이니까 뭐야? 16, 232냐? 232에서 169 빼면 얼마냐? 3, 22, 63인가 나오네. 그치? 요게 이제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8분의 루트 63이겠지. 그치? 63이면 또 이제 3루트 7이네. 97에 63이니까. 요렇게 써주면 표준 편차가 되겠지. 됐어? 쉬워 되게. 진짜 개 쉬워. 엄청 쉬워. 눈 감고도 풀 수 있어. 93번. X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X라고 한대. 자,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제 표를 직접 그리는 게 최종 보스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최종 작업이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까지지. 맞아? 총 7개의 제비 중에 3개를 동시에 뽑는다며. 거기에 당첨 제비가 나오는 개수니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당첨 제비가 3개까지 들어있으니까 총 3개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요거의 확률을 각각 구하는 거야. 일단 당첨 제비가 안 나올 확률. 전체 가지수는 7시 3이니까 35가지 중에 당첨 제비가 안 나온다는 건 남은 4개의 꽝 제비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4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1개 나온다는 건 35분에
3 곱하기 얼마야? 3 곱하기 4C2가 되니까 6, 3, 18인가 나오네. 그리고 2개 나올 확률은 3C2 곱하기 4C1이니까 4, 3, 10이 나올 거고, 그 다음 3개가 전부 나오는 거는 3C3이니까 1이겠지. 다 더해서 1 나오나? 나왔어? 나온대. 그럼 잘 구한 거지.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돼. 내가 잘 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 다 더했을 때 1이 나오면 잘 구한 거고, 1이 안 나오면 뭔가 틀린 거지. 그래서 작업을 다시 수정을 해야지. 근데. 여기서 분산 구하래. 일단 평균부터 구해볼게. 평균. 분산 구하려면 어찌됐건 평균은 구해야 되니까. 그럼 곱하고 다 더하면 되니까 35분의 18 더하기 24 더하기 3이야. 계산 때리면 35분의 42에 45가 되니까 5로 까면 7분의 9가 나오네. 됐어? 그 다음 분산 구해볼게. 분산. 자, 분산은 이제 여기 위에다가 x제곱을 올려서 써주면 돼. 그리고 곱하고 더해주면 돼. 그래서 35분의 얼마? 18 더하기 48 더하기 9네. 여기서 이제 얘 제곱 49분의 99, 81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냥 계산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계산만 쭉 하면 돼. 됐지? 그 다음 98번 기대값. 기대값이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했지. 100원짜리 동전 1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대. 이 게임을 한 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래. 금액의 기대값이니까 이제 금액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금액을 확률 변수라고 두고, 자, 동전 100원짜리 동전 1개랑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2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단 최소 0원부터 있겠지.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전부 다 뒷면 나오면. 맞지? 그 다음은 50원 받을 수 있지. 50원짜리 하나만 앞면이면 50원 받는 거니까. 그 다음 100원 받을 수 있고, 150원 받을 수 있고, 200원까지 받을 수 있어. 그치? 이렇게밖에 없지. 그럼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볼게. 어찌됐건 동전 3개 던져서 뒷면이 3개가 나오는 거니까 8분의 1이겠지, 확률은. 그리고 50원을 받는 경우는 얘가 앞면이 나오는 거야. 50원짜리가 앞면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니까 8분의 2 8분의 2냐? 8분의 2지, 그치? 그렇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얘 하나 앞면일 수 있고 얘 2개가 앞면일 수 있잖아. 그럼 그 가지수는 8분의 2가지가 되겠고, 150원 나오려면 얘 무조건 앞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앞면. 그러니까 8분의 2겠지. 그리고 200원 받으려면 얘네가 다 앞면이어야 되니까 8분의 1이겠지. 다 더하면 1 맞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기대값, 평균 구하라는 얘기야. 다 곱하고 더하라고. 8분의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이니까 계산하면 8분의 400, 700, 800이라서 금액의 기대값은 100원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501. 자,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y가 저렇게 나온대. 일단 써볼게. 자, x의 평균 2x라고 써보자. 기호로 마이너스 1이고 x의 분산이 2인 x에 대해서 y의 평균 2y야. 2y가 1이고 그 다음 분산 vy지. vy가 2라고 했어. 이때 a, b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y가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공식대로 가면 a, 2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잖아. 얘가 1이란 얘기야. 맞지? 근데 얘가 이제 얼마라고 했어? 앞에서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놈도 이제 살짝 바꿔보면 vax 플러스 b인데, 자, 분산 공식은 뒤에 거 버리고 그냥 요거 a제곱 vx라고 했지. 얘가 지금 2라고 나와 있어. 근데 또 vx는 문제에서 2라고 알려줬지. 그래서 약분 때리면 그냥 a제곱은 1이 나오면서 a 값은 뿔마 1인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겠네. 그러면 b 값은 얼마? 그치, 넘기면 2가 나오겠지. 그래서 a, b는 3이다, 합이. 뭐 이렇게 구하는 거야. 별거 없어, 진짜. 그 다음 507.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시그마 4x 플러스 5를 구하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시그마 4x 플러스 5를 구하라는 말은 절대값 4 곱하기 시그마 x를 구하라는 말이랑 같은 거야. 근데 4가 어차피 양수니까 4 시그마 x를 구하라는 말이랑 같은 거고.
그럼 결국 표준편차 찾으라는 얘기야. x에 대한 표준편차.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 표준편차 구하라고. 그럼 표준편차 구하려면 이거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4분의 1이겠네. 그래서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일단 평균부터 구해볼게. 어찌됐건 표준편차 구하려면 평균 분산 다 거쳐가야 돼서 다 해야 돼. 좀 귀찮긴 한데.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평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산 계산해보자. 분산. 분산은 제곱하면 되니까 1, 0, 1이지. 그리고 곱해버리면 4분의 2 더하기 1에서 평균의 제곱 16분의 1 빼버리면 되지. 그럼 16분의 11이 나오네. 그래서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4분의 루트 11이 되겠지. 그래서 4시그마 x 같은 경우는 루트 11이 나오겠지. 그 다음 11번. 자, 파란 공 3개랑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노란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대. 마찬가지야. 표를 그려야 돼, 이거는. 자,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는데 나오는 노란 공의 개수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도 나올 수 있겠네. 맞지? 여기서 이제 확률을 각각 계산해 볼게. 5개 중 2개를 꺼내니까 5C2가지 중에서 노란 공 안 나온다는 건 파란 공에서만 2개를 꺼내니까 3C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란 공 하나 나오는 건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니까 6일 거고, 노란 공 2개 나오는 건 1이잖아. 2C2니까 다 더하면 1이지. 그럼 여기서 5x 플러스 3의 분산 구하래. 그러니까 얘는 25vx 구하라는 얘기야. x의 분산. 그러니까 평균도 구해야지. 평균부터. 그러면 10분의 6 더하기 2니까 8 해서 5분의 4네. 그 다음 분산 구해보자. 분산은 여기다 제곱을 써서 이걸로 이제 구해주면 10분의 6 더하기 4에서 이거의 제곱 25분의 16을 빼주면 되는데 얘 1이잖아 어차피. 그럼 25분의 9란 얘기네. 맞지? 그럼 뭐 대입하면 답은 이제 9가 되겠지. 해서 쉬워. 아이 쉽다. 개 쉽다. 이게 끝이네. 오케이. 자, 한 3분 남았으니까 요거 잠깐 보여줄게. 왜 이렇게 되는지. 3분 남았으니까. 자, 하나만 보여줄게, 요거만. 자, EX가 뭐였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였어, 원래. VX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m의 제곱 pi였어. 맞지? 여기서 이 ax 플러스 b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잖아.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하겠다는 얘기니까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의 pi란 얘기야. 맞지? 이거에 대한 평균이니까.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럼 이거 시그마하고 pi를 다 분배를 하고 a는 상수, b도 상수니까 이제 시그마 밖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xi, pi, 그 다음 플러스 b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니까 이게 뭐야? 얘가 EX지. 그치? 얘는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냥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별거 없지. 그 다음 분산도 마찬가지. VAX 플러스 B. 이거를 또 대입을 해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에서 AM 플러스 B를 빼야지. 맞아? 요 M은 누구의 평균이야? X의 평균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AX 플러스 B의 분산이니까 AX 플러스 B라는 별량에서 AX 플러스 B의 평균을 빼야지. 당연히. 그치? 그거의 제곱. 이게 편차. 이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B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치? 그래서 뒤에가 필요 없는 거야. 됐어? 그럼 나머지 A를 이 괄호 바깥으로 시그마 바깥으로 다 빼버리면 얘가 제곱이라서 제곱이 나가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m의 제곱 pi가 돼버린다. 이게 뭔데? 이게 vx잖아. 그냥 분산. 그치? 그래서 a제곱 vx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별거 없지?
그 다음 시그마 ax 플러스 b는 결국 뭐야? 루트 vax 플러스 b일 거 아니야? 근데 vax 플러스 b가 방금 a제곱 vx라고 구해놨잖아, 그지? 그럼 얘는 a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으로 바뀌지. 절대값 a의 루트 vx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나온 거야. 됐어. 근데 루트 vx가 또 시그마 x니까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됐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잘 외워서 써먹기만 하면 돼. 뭐 딱히 이 과정은 알 필요는 없어.